자, 350페이지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FAT 1급 최신 기출 문제 69회 문제의 실무 수행, 거래 자료 입력 2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번까지 해봤었죠. 자, 교재는 350쪽 펴주시고, 프로그램은 새로운요. 회사 코드 3269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다. 이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료 1이 있고요. 자료 2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IBK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해라 하는 문제죠. 자, 우리가 상환했다는 것은 갚았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여기 중소기업 자금 대출금을 갚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모두 포함해서 얼마를 갚았느냐, 여기 보통예금 거래 내역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17만 7,600원을 상환한 거예요. 그 위에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중소기업 대출 자금 내역입니다. 원금이 2천만 원 4월 30일 날 갚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17만 7,600원 4월 30일 날 갚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 계산은 25년 4월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치 이자였고요. 대출한 날을 보니까 24년 10월 1일 날 대출을 받아가지고 25년 4월 30일 날 원금을 갚게 됩니다. 자, 그러면 24년 10월 1일에 이 대출금을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했을 텐데 우리 회사가 빌린 거니까 장기 차입금으로 했느냐 단기 차입금으로 했느냐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요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24년 10월 1일 날 대출해 가지고 25년 4월 30일에 만기이면은 6개월간 대출한 건가요? 10, 11, 12, 1, 2, 3, 4, 7개월 대출 받았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7개월은 1년 이내에 해당이 되므로 이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 이거는 우리가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갚았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이만큼 감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차변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이 단기 차입금, 부채가 차변에서 감소해야죠? 그 다음에 차변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17만 7,600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전표 거래자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하셔가지고 통장 거래 날짜 4월 30일을 입력하시고 대변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에는 하나은행 보통 적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대변 금액은 20-177-600.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차변 입력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260번. 거래처가 어디냐면 기업은행에서 차입을 했죠? 네,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 차입금.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되죠? 적요 생략하겠습니다. 2천만 원 부채 감소.
또 차변입니다. 비용 발생. 이자 비용. 931 이자 비용이죠. 거래처는 그냥 생략해도 되고요. 엔터로 이렇게 위에 코드는 안 넣어도 되니까 비용은 거래처 코드 관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텍스트만 이렇게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금액은 177609. 예, 이렇게 다시. 우리가 FAT 1급의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서 이 정도 문제는 흔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요. 이 정도 회계 처리는 여러분이 척척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보도록 할까요? 3번 대손해 발생과 설정.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돈이 300만 원이 맡겨졌어요. 들어왔다는 입금이 됐다는 얘기죠. 자몽자몽이라는 회사에서 3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자몽자몽 주식회사의 파산으로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받으러온 금액 중 일부가 회수되어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우리가 전기에 대손 처리를 했는데, 뭐, 대손 처리라는 건 여러분, 기업이 파산해가지고, 그 기업이, 우리 거래처가 파산해가지고, 돈을 못 받는 걸로 장부를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예, 대변에 이제 받으러움이니까 그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움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 300만 원을 입금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우리 회사 보통예금 증가시켜 주고요. 대변이 뭐냐? 이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다가 충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이나 또는 받으러움이 회수가 되면은요. 대손 충당금에 다시 충당한다. 이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대변에 오는 것은 대손 충당금인데요. 대손 충당금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아니라 받으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 코드는 111번 코드로 꼭 해야 돼요. 코드가 111번이어야 한다. 여러분들 자산의 차감 계정은 해당 자산의 다음 코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받으러움의 코드가 뭐냐, 받으러움의 계정 과목 코드가 몇이냐면은 110이에요. 110. 그래서 이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코드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꼭 111번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대손 처리한 받으러온 금액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입력을 할까요? 5월 9일 일반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일반전표 날짜를 5월 9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은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는 하나은행 보통 하나은행 보통 적용은 생략하시고 금액은 300만 원 대변은 111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대손 충당금의 코드를 111. 자, 거래처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저게도 그냥 생략하십시오. 3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코드 이 전표에서는 보통예금의 경우에만 거래처 코드를 98009 하나은행 보통으로 정확히 넣어주시면 되고요. 대손 충당금은 거래처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요를 제가 생략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실무에서는 가능한 한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요 내용을 충실하게 써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중에 정답을 찾을 때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제가 풀 때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볼 때 꼭 필요한 것만 입력을 해가면서 생략할 것은 많이 생략하고 가는 거예요. 다음은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다 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주민세 영수증이 있어요.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8월 31일 법인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이런 말입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보통예금이 대변에 가야 되겠네요. 보통예금에서 납부시켰으니까 보통예금이 감소하겠죠. 차변에 우리가 이 주민세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세는 비용이에요. 자, 이 세금이니까 개정 과목 기억나는 거 있죠?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개정 과목. 우리가 그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판매관리비 쪽을 연습할 때 세금과 공과금에 예제가 참 많이 나왔었어요. 주민세, 뭐 자동차세, 등록세, 상공회의소 회비, 계약서에 인지를 붙였다. 뭐 이런 것들 세금과 공과금으로 여러분들 많은 예제를 우리가 해봤었죠. 그때도 주민세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비용 발생,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로 하시고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여기 그 영수증을 잘 보시고 납기 내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55,000원으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날짜는 8월 31일로 고치시고요. 일반적표 날짜는 8월 31일.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817번이죠.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하겠습니다. 금액은 55,000원. 대별은 103번 보통예금. 이건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신한은행 보통 800. 적요 생략하겠습니다. 55,000원. 이렇게 차변에 817번 세금과 공과금 55,000원 비용 발생 대변에 보통예금 55,000원 자산 감소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은 5번 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문제 마지막 문제가 5번이네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체크카드 영수증 7만 원짜리가 있고 그 밑에 보통예금에 7만 원을 돈을 찾았어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고객 대기실에 비치할 도서를 구입하고 받은 체크카드 영수증이다. 네.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농협 거래 내역이다. 밑에 거는 농협은행의 거래 내역이다. 그러니까 농협은행의 요 351-06-909476 요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농협 체크카드로 서점에서 책을 샀어요. 예. 이 책은 고객 대기실에 비치할 도서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는 계정 과목이 다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했다라고 하면은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신용카드라는 것은 나중에 카드 대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카드사에다가. 하지만 체크카드라는 것은 신용카드가 아니고
내가 통장이 있고 그 통장의 잔액 내에서만 결제가 일어나요. 만약에 통장의 잔액은 7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체크카드를 가지고 100만 원짜리 만약에 책을 사고 딱 결제했다. 그러면 카드에서 한도초가 딱 나오죠. 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하고 달라요. 바로 통장에서 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바로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대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차변에 오는 것은 이제 책값인데 이런 책값이라든가 신문 구독료라든가 잡지 구독료라든가 이런 것이 도서인쇄비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도서인쇄비로 비용 발생시켜주면 돼요. 자, 도서인쇄비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처럼 고객 대기실에 비치할 도서를 구입했다. 아니면 업무에 사용할 도서를 구입했다.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신문 구독료 또는 잡지 구독료 그 다음에 명함 인쇄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도서인쇄비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날짜가 9월 28일입니다. 자, 일반 연표의 날짜를 9월 28일로 해주시고 차변의 도서 인쇄비 826번입니다. 거래처 코드 생략하셔도 됩니다. 적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금액은 7만 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에 입력해야 됩니다. 농협 은행 보통 98003 적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대변에 7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결합은 차변은 비용 발생, 대변은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9회의 거래자료 입력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5개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69회 부가가치세 실무수행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예,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죠.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1. 과세 매출. 과세 매출은 11번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 거래 명세서가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10월 1일에 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이랬어요. 자,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한 것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는 거죠? 선수금이 되겠죠? 대금이 선수금 부채 감소시키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자산으로 증가시켜주는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계를 혼합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수행과제 1번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네. 자, 수행과제 1번 하겠습니다. 자, 거래명세서를 보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메뉴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실행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10월 6일이죠. 10월 6일. 자, 유형은 과세 매출입니다. 11번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11. 유형이다, 11.
자, 분명 그대로 입력입니다. 제로 스파클링. 수량 5천, 단가 2천,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삼산나라.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해야 할 때는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되죠. 비워두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한번 혼합. 자, 아래 분계를 고치겠습니다. 대변의 부가세 A수금은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대변의 상품 매출도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그런데 10월 1일 날 계약금을 얼마 받았는지를 모르잖아요. 일반 전표에 가서 조회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닫지 마시고 이대로 두시고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10월 1일 날짜를 입력해 보세요. 10월 1일. 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선수금, 선수금의 거래처 탄산나라 100만 원 확인됐습니다. 자, 대변의 선수금 100만 원. 오늘은 상품을 주었으니까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겠습니다. 자, 100만 원 복사를 해오거나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로 다시 오겠습니다. 차변, 선수금, 100만 원. 네, 부채 감소시키시고 선수금의 거래처는 탄산나라 자동으로 입력됐죠. 나머지는 외상이죠. 차변, 108번. 외상 매출금이 코드가 108번이에요. 나머지는 1000만 원. 10 플러스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마지막에 탭키를 눌러서 거래처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지 고쳐야 할 거 없는가를 검토하시고 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1100만 원으로 일치가 되는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했더니 잘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2번 해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러 가겠습니다. 자, 회계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기간을 입력하겠습니다. 10월 6일 거래잖아요. 그래서 10월 6일부터 또 10월 6일이라는 기간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3번 치세요. 자, 밑에 이와 같이 내역이 보일 거예요. 앞에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클릭을 해서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서 전자발행 그리고 여기서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가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행 단추를 눌러주시고 안내가 나오면 확인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전송을 하러 갑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로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홈페이지 그림이 나오면 로그인 단추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으로 바뀌면 국세청 신고 상태 그 밑에 미전송을 체크하고 또 바로 그 밑에 매출 조회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세금 계산서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발행을 해줍니다. 발행 단추를 눌러요. 그러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나와요. 확인 눌러줘요. 또 한번 확인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 창을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자세금이라서 발행 및 내역 관리도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 와서 조회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전자세금 아까 비워뒀던 곳이 전자 발행이라는 것으로 메꿔져 있죠. 네, 여기까지 침착하게 확인을 해서 맞춰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두 번째 문제 매입거래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네요. 증빙을 보니까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상큼회에서 상품 제로 하이쿠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점표이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우리가 법인카드로 상품을 샀다는 거예요. 네. 거래일시는 10월 18일.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점표로 갈까요? 10월 18일로 메인 매출점표 날짜를 붙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입이죠, 이제. 매입인데 카드로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카드예요. 상품 매입한 거니까. 그러면 유형이 57이죠. 57 카드 과세 매입입니다. 자, 신용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가지고 삼성카드 맨 위에 있는 삼성카드 확인해 주시고 분명에다가는 제로 하이쿨 해도 되고 상품이라고 해도 되고 아, 자, 수량 단가는 모르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합계를 입력해야 되죠. 33만 원. 그러면 30만 원과 3만 원으로 나누어지죠. 자, 거래처 상큼에서 상품을 샀으니까요. 코드에다가 상큼 30011입니다. 전자세금이 아니죠.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그래서 전자세금은 비워줘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분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상품이 아닌 것을 매입했을 때는 카드 분기하면은 분기가 미지급금으로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한번 카드 분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는 거니까. 차변의 상품. 자, 이게 맞았느냐 분기에 틀렸어요. 이게 만약에 상품이 아니고 만약에 그 법인카드로 뭐 저런 공기청정기를 샀다든가 예? 어떤 소모품을 샀다든가 했다면 미지급금이 맞아요. 그런데 상품의 경우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로 매입했잖아요. 그렇더라도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거래처 아니죠. 이 첫 번째 줄에 계정 과목 코드가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계를 카드 분계하지 마시고 외상 분계하세요. 2번. 자, 분계를 2번으로 고쳐보세요. 그러면은 자, 외상 매입금으로 계정 과목은 고쳐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뭐가 문제냐? 외상 매입을 상큼회로 거래처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큼회는 카드 결제해 줬기 때문에 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33만 원을 어디다 줘야 돼요? 카드사에다 줘야 되잖아요. 카드사에다.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의 거래처가 삼성카드가 돼야 돼요. 여기를
삼성카드로 고쳐줘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 코드가 왜 삼성카드가 돼야 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돼요. 아,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카드 분계하면 분계가 자동으로 맞았었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하고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바꿔줘야 돼요. 나머지 부가세 대금과 차변의 상품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틀리기 쉬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3번 해보겠습니다. 매입거래 도시가스를 매입했다. 이런 얘기인데 도시가스라는 것은 사용량만큼 매달 결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3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요 내용 놓쳐서는 안 되죠. 자료 설명에도 나와요. 자, 자료 설명 1번. 회사의 10월분 도시가스 요금 명세서이다.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부 마감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이렇게 했네요. 수행과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51번으로 하면 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작성일자 기준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의 작성일자 아래에 보면 11월 15일이죠. 그래서 11월 15일로 입력합니다. 11월 15일. 자, 유형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매입세금 계산서니까 50일 유형으로 합니다. 본명은 10월분 도시가스.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거기 영수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54500. 자, 거래처 코드는 한국 검색해 보면 도시가스 주식회사.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전자세금란에다가 1 입력해서 전자입력으로 해주시고 분계는 작성일자 기준에서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요. 3번 혼합.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둡니다. 자, 차변의 상품을 도시가스는 상품이 아니죠. 수도 광열비로 처리합니다. 가스비는 수도 광열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코드 수도 광열비 815번으로 고쳐주세요. 상품을 815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내려와서 대변에 우리가 청구서 작성일자 기준으로는 우리 통장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니까 미지급금 상태예요. 그래서 대변은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금액은 279950이 되겠죠. 279950 탭키 눌러서 거래처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한국도시가스 주식회사 제대로 됐는가 보시고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앞에 유형상사라든가 3일 패션에서도 우리가 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를 볼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매출 거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매출 거래. 증빙이 전자 계산서입니다. 세금이 없어요. 면세 거래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에요. 단, 본 문제 하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수행과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판매했어요. 라임이라는 걸 팔았는데 이게 면세 제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주스 러브에다가 라임을 팔았는데 우리가 면세 제화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해서 판매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1월 22일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11월 22일. 11월 22일. 유형은 면세 매출 유형이죠. 계산서 매출이 코드로 13이에요. 면세 매출. 계산서 매출은 13번입니다. 네, 품명에다가 라임 수량 30, 단가 3만 원, 거래처가 주스 러브.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란에다가 1번 해줍니다. 전자입력. 자기압수표를 받았습니다. 1번 현금 분개하시면 돼요. 그럼 입금전표 밑에 만들어졌죠? 차변에 현금이 90만 원, 대변이 상품 매출인데 자 면세 상품이라고 했죠? 예, 라임이 면세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대로 두시면 돼요. 대변은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 90만 원, 차변은 현금 자산 증가가 9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5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거래. 자,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인데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 보관 창고를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의 등기대행 수수료. 토지의 등기대행 수수료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말은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자산의 계정 과목은 토지가 됩니다. 토지 등기대행 수수료니까 토지로 회계 처리하라. 토지는 면세제화죠. 이 면세제화와 관련된 것은 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이 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때 유형은 54가 되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대금은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분개하시면 되는 거고요. 날짜는 12월 17일. 자,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12월 17일로 고쳐주시고 유형은 54 불공 유형으로 한 다음에 불공제 사유에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선택해 줘야 돼요. 맨 위에 있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리고 선택해 주시고 분명에다가 등기 대행 수수료. 공급가액 1300 플러스.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죠. 한라. 법무법인 한라. 전자세금 비단서니까 전자세금에 1번 해주시고요.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으니까 분계는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됩니다. 자, 출금전표. 대변의 현금이 143만 원이에요. 자산 감소됐고. 차변이 상품으로 되어 있는 걸 고쳐야죠. 토지로 고쳐야 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201번 토지로 상품 코드를 고쳐야 됩니다. 201번 토지.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이 되겠죠.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죠. 다음은 부가가치세 6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예금 통장 거래 내역이 있는 거 보니까 세금을 바닥꾸죠. 맡기신 금액. 우리 회사 통장에 역삼세무서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이걸 우리가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역삼세무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처 코드라는 것은. 자, 그래서 보통예금의 돈이 증가했으니까 자산 증가 차변 보통예금 139만 8천 원. 그러면 대변은 뭐냐면 우리가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가 있을 때 정리분계할 때 이걸 뭐로 하냐면은 미수금으로 잡아놓고 오늘 받았으니까 이제 미수금은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가 되는 거예요. 미수금이 자산이죠. 그리고 거래처 코드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수금의 거래처 코드가 역삼 세무서 세무서가 거래처 코드거든. 자, 입력하겠습니다.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은 8월 22일이니까요. 8월 22일로 날짜 일반 전표에다 이건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환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8월 22일을 입력하시고 8월 22일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보통 국민은행 보통 적요 생략하시고 차변 금액이 1398 플러스 대변은 미수금 120번 미수금 여기서 거래처 코드는 세무 역삼세무서 05900입니다. 적요 생략하시고 대변에다가 1398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수금이 생각이 안 났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서 이 힌트를 주잖아요.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라고 힌트 주잖아요. 수행과제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일반 전표 6월 30일 거를 조회해 보면 역삼세무서의 미수금 여기 139만 8천 원 있었다는 거를 조회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행과제에 있는 대로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신 다음에 아까 그 전표를 입력해도 되고
뭐 참고 안 하고도 충분히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 그럴 때는 바로 이거 조회해 보지 않고도 우리가 방금 입력한 것처럼 8월 22일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69회의 부가가치세 문제 6번까지 마쳤고요. 뒤에 남은 게 결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 답을 찾는 것이 남았는데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결산부터 같이 하겠습니다.